지난달에 출범한 전라북도 인권센터에 전문가와 상담실이 없어 말뿐인 인권센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과 경쟁 관계인 목포항이 환적 수출 차량 유치에 적극 나서 군산항의 물량이 줄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AI와 구제역이 잇따르면서 육가공 업체들의 수출이 끊겨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20일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와 완주군이 막바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달에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아직도 전문가와 상담실이 없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전문 지식이 없는 데다 마땅히 상담할 곳도 없어서 말뿐인 인권센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전라북도 인권센터입니다. 전체 8명 가운데 7명은 인권과 관련해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나머지 1명은 채용 당시 보호조사 전문 요원으로 채용된 민간인인데 인권보호팀에 배치돼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인권센터는 도청 공연장에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아직 상담실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실이 없는 인권센터이다 보니 공무원의 일자리만 늘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인권 보호나 증진에는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 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인권센터와 달리 서울은 3명, 광주와 충남은 각각 2명의 인권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충남은 센터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 인권과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인권보호팀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이라든가 조사, 권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5급 팀장이 기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북도청의 인권 담당 공무원은 성범죄 의혹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 새롭게 출범한 인권센터는 전문가와 상담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인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항과 경쟁 관계인 목포항이 환적 수출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물량이 목포항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군산항에 조성된 환적 수출 차량 야적장입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환적 수출 차량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옮겨져 한 달가량 대기한 뒤에 다른 화물선에 실려 목적지로 향합니다. 환적 수출 차량은 하역 작업을 2번 거치다 보니 목적지로 바로 가는 수출 차량보다 하역료를 2배 더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수출한 자동차 42만 대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 차량이 35만 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 자동차는 7만 대에 그쳤습니다. 목포항은 38만 대 수출 차량 가운데 환적 차량이 5만 대, 하역료가 낮은 일반 자동차가 33만 대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가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 차량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목포시는 환적 수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면 3월 20일 정도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목포시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공도가 다 끝나서 시장 결심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도가 지금 아직 검토 중이라 저희가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되면 도비랑 시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군산항의 환적 수출 차량 하역료는 3만 9천 원인 반면 목포항은 2만 2천 원으로 1만 7천 원이 싸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조금까지 지급되면 군산항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항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선사들이 아예 계획상에서 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군산항 자동차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적 차량을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AI와 구제역이 잇따라 터지면서 축산물의 수출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도 타격을 입고 어렵게 구축한 수출선이 위기에 몰리는 등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29일 군산항에서 국내 삼계탕이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5달 동안 도내 두 업체의 수출 물량만 57톤. 하지만 어렵게 검역과 시설 기준을 맞춰가며 시작한 수출은 AI로 하루아침에 막혔습니다. AI 발생 반경 10km 이내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한 달 동안 수출을 중지한다는 한중 검역 협정 때문입니다. 최근 방역대가 차례로 풀리면서 농림부가 중국 정부에 수출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섣불리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삼계탕을 수출한 이래 첫 사례이고 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양국 간의 원만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홍콩에 한우를 수출해온 이 업체는 상황이 훨씬 더 암담합니다. 지난해 1월 구지역이 터지면서 양국 위생협정상 1년 동안 정식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수출이 재개된 것도 잠시, 불과 20일 만에 또다시 구지역이 터진 겁니다. 그나마 구지역이 나지 않은 전남을 통해서 소를 수출할 수 있지만 기존에 도내 농가나 작업장을 두고 타지에서 진행해야 하다 보니 작업의 효율성도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작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숙달돼 있던 그런 직원들을 놔두고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지역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수출 계약 물량 60톤 가운데 잘해야 30%나 확보할 수 있어 2년 연속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도 걱정입니다. AI에 이어 구지역까지 재앙 수준의 축산 질병이 잇따라 발병하면서 해당 농가들은 물론 축산 가공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공사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 업체들에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장비와 자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새만금 남북 2축 도로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지역업체를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메르스를 부실하게 대응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해 특검에 구속됐다면서 공단 이사장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전문의를 거치고 이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절반가량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뀐 노선에 따라서 시내버스가 운행돼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전주시와 만주군이 막바지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천동을 기종점으로 새로 생기는 7-1번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전북대를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평화동에서 기린봉을 오가는 100번 등 전주 시내 9개 노선, 73번 등 완주 이서와 삼내 지역만 운행하는 15개 노선이 신설됩니다. 반면 평화동이 기점과 종점인 1번 등 전주 시내 9개 노선, 삼내와 이서 등 완주군까지 오가던 21개 노선이 없어집니다. 또한 34개 노선이 부분 변경되는 등 전체 노선의 절반가량이 바뀌게 됩니다. 바뀐 노선은 오는 20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선의 굴곡도와 중복도를 개선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행 횟수를 개편한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나아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오래된 관행과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서와 삼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선버스가 운행됩니다. 14일 만에 노선 개편을 취소했던 2004년에 이어 13년 만에 다시 지간선제가 도입되는데 이번 노선 개편의 성공 여부를 가를 변수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가까운 곳임에도 그동안 연결되지 못했던 이서와 삼례, 또 삼례와 고산 등을 내부적으로 연결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곳 전주대와 삼례터미널에는 지선버스와 간선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석 달간 환승센터에 환승 도우미를 배치해 환승에 따른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현재 30분 안에 한 차례 허용되는 무료 환승도 확대합니다. 간선버스는 40분 안에, 지선버스는 90분 안에 한 차례씩 모두 2차례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개편 첫날인 20일에는 주요 승강장 20곳에 공무원 550명을 투입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와 군산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주와 군산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해 전주는 오는 3월 말까지, 군산은 오는 4월 말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전주와 군산에서 주택 공급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의 보증심사가 거절됩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개도 천년공원과 전주시의 밀레니엄 파크가 서로 개념이 비슷한데도 사업 위치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도 개도 천년인 내년에 전북, 광주, 전남이 각각 450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이나 상징물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업 위치로 전라가명을 내정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밀레니엄 파크를 짓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개도 천년공원이나 밀레니엄 파크의 개념이 비슷한 만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사업 장소를 사전에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를 유통시켜야 새만금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전라북도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1년. 지금까지 수질 개선에 쏟아부은 비용은 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1등급이던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수질은 물막이 공사 이후 급격히 나빠져 최하 수준인 6등급까지 떨어졌다가 4, 5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부 개발이 시작돼 주거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 수질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경고합니다. 앞으로 새만금호에서 나오는 여러 오폐수들의 방류수가 외해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욱더 안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수질 악화는 어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 15만 200여 톤이던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지난 2015년 4만 3천여 톤으로 70%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은 6만 3,800여 톤에서 11만 6천여 톤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어업 생산량 감소로 인한 누적 손실이 최소 7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에 터잡아 살던 어류와 조류의 개체수가 80%가량 줄고 생물 다양성도 훼손됐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런가 동시에 내부 준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과거에 간석지나 갯벌 그 다양한 것들이 너무 단순화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라북도는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제는 내부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수질 문제도 희망적이라 이렇게 봐지고, 이제는 이 친환경적인 개발을 조기에 완료를 해야만이. 해수 유통이 새만금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환경단체와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며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전라북도.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전북 경제가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에서도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지수는 광주, 전남, 제주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전북만 홀로 2.5% 하락했으며 건설 수주도 70% 안팎의 신장률을 기록한 광주, 제주와 달리 11.7%나 감소했습니다.
또 수출도 4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20.9%나 하락해 호남권 평균 감소폭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취업자 수는 1.7% 증가해서 0.3% 감소한 광주나 0.5% 증가한 전남보다 사정이 나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구도심의 곤지중과 덕일중을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로 옮기려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신도심에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에게 학교 신설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업무 보고를 받고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교육부를 설득하거나 압박해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의 필수 예방 백신을 이달 말까지 접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필수 백신은 일본 뇌염과 홍역, 파상풍 등 4가지 예방 백신으로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버스터미널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 많은 사람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민방위 경보 상황을 의무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오는 2019년까지 설치해야 하며 설치 전까지 민방위 경보 통제소에서 경보 발령 사항을 전화로 전달받아 건물에서 신속하게 방송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와 함께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를 조성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노령산맥권에 자리한 정읍시와 순창군, 고창군, 담양군, 장성군 등 5개 시군의 자원을 연계해 단풍 탐방 코스와 편백나무숲, 건강 푸드밸리 등 휴양치유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서남권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평야 가운데 최대인 호남 평야와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쌀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쌀 문명연구소와 아시아쌀 테마파크, 세계쌀 음식 체험관 등을 만들어 전북을 세계쌀 문명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창군수 부인 권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